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예민한 시간. 오늘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그 남궁 주임은 13일에 금요일 이런 얘기는 아시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13일에 금요일이 조금 안 좋은 날. 예. 그런 얘기로는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3일에 금요일이네요. 네. 13일에 금요일인데 어젯밤에 CPI 발표 예, 있었고 뭐 아침에 오다 들으니까 그냥 컨센서스대로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예상만큼 둔화했던 CPI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20년 5월 이후로 초과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대 지수 추이 보시면 다우가 0.64%, S&P 500이 0.34, 나스닥도 0.64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의 러셀 2000은 1.76%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도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영국, 유럽, 프랑스, 독일 대체로 좀 1%를 못 미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쪽에서 섹터별로도 보시면 1%를 넘게 상승한 섹터 쪽은 에너지와 부동산, 특히 에너지가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도 1.1%. 그리고 이외에 뭐 IT라든지 자유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소재 강세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어제 필수 소비재가 마이너스 0.8%,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4%, 유틸리티도 마이너스 0.6% 이렇게 하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마이너스는 세 섹터가 전형적인 이제 방어 섹터로 불려지고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방어 섹터로서 정말 방어적인 역할을 잘 했던 섹터인데 최근에 보면 확실히 이제 좀 약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시장에도 약했네요. 이 정도 흐름이면 어제 금리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CPP 빠지면서 3.44 기록을 했습니다. 3.5가 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3.5가 깨졌습니다. 또 2년물이 8pp 하락을 했습니다. 4.14 기록을 하면서 어제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한 0.9% 소폭 하락하면서 10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WTI 유가 같은 경우 한 1.2% 오르면서 배럴당 78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소폭 올랐고 저희가 최근에 좀 강조드리고 있는 구리 같은 경우 한 2.4%, 금도 1.14% 오르면서 뭐 최근 한 8, 9개월 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7% 넘게 오르면서 18,800 그리고 그래서 거의 한 19,000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좀 트라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뭐 15% 가까이 지금 올라 있고 구리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3개월 동안에 20%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주요 지수들 뭐 대부분 다 17%, 다우도 17% 올랐고요. 독일이 23% 올랐고 프랑스 19% 오르고 반도체 지수가 지금 27%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경기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50% 오른 기업들이 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역시 이번에도 닥터 카퍼 다른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경기 전망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역할을 구리 가격이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 애플이 마이너스 한 0.06%, 구글이 마이너스 0.4%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 넘게 올랐고 메타가 2.9%, 엔비디아 3.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넷플릭스 다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은 7개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부터 보시면 캐터필러, 뭐 산업재 쪽, 에너지 쪽의 슐럼버그, 그리고 뭐 자유소비재, 뭐 산업재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슐럼버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아주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장 시작했을 때 시장 분위기를 좀 제가 봤었거든요. 예,
테슬라도 마이너스 한 3%까지 빠지고 약간은 차익 실현하는 듯한 뭐 차익 실현할 것도 없죠. 일단은 뉴스에 파는 그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도 보면 약간 전략 후강이에요 보면. 예, 아예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 되지 않나 해서 10시 반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또 꼭 이제 후장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나요? 가장 강했던 섹터 쪽 보시면 리오픈이 가장 강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카니발이 4.3%, 델타 항공 3.7%, 라스베가스 샌즈 한 0.5% 정도 올랐지만 그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 윈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계속 그 카지노 관련주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한 4.3% 올랐는데 어제 좀 아메리칸 항공이 뭐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예. 가이던스를 미리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어제 뭐 항공주라든지 카니발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크게 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강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3.2%, AMD도 한 2.5%, 브로드컴 0.7% 정도 올랐는데 반면에 마이크론이 한 1.4%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도 좀 좋았었는데요. 엑소모빌이 한 1.7%, 쉐브론 한 1.1%, 옥시덴탈 2.6%, EOG 한 2.8% 이렇게 기록을 했고 자동차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GM 1.4%, 포드 1.6%, 루시드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한 4.8%, 리비안도 2.9% 올랐는데 루시드는 또 분간 연기 생산량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들 GM 포드 이런 거 좀 괜찮았었던 모습입니다. 예, 루시드도 연초 이후로 보니까 줄곧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연초 이후 22% 예, 그렇게 정도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언급되진 않았던 로얄 크루즈 같은 회사도 보면 바닥 대비 100%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기업들 거의 50%에서 80% 정도를 올랐고 카니발 크루즈도 6달러에서 10달러까지 해서 68% 바닥 대비 올라간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경기가 혹독한 침체로 갈 거다라고 우려는 했지만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는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CPI 발표됐고요.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 CPI가 MM으로 마이너스 0.1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냥 플랫이었는데 MM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근데 CPI YOY로 6.5% 그리고 코어 CPI YOY도 5.7% 그래서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어서 이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 상무님이 그 웡이라는 분이 네. 블룸버그 리서치 예. 그분이 MOM으로 0.1 마이너스 날 거다고 0.2 마이너스 나면서 0.2 마이너스 YOL은 6.3%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블룸버그로 그분을 좀 컨택 해보려고 했는데 네. 바쁘신지 메시지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틀렸는데 뭘 컨택을 해요? 혹시 무한하게. 그냥 컨택하고 근데 이제 코멘트는 내셨어요. 코멘트는 냈는데 주거비 쪽이 약간 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고 다른 그 의료비나 또 교통비 쪽이 약간 0.1% 0.2% 좀 MOM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이제 뭐 따로 따로 코멘트를 냈군요. 예, 코멘트 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CPI 얘기는 우리 예. 최 상무님하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CPI 발표 이후에 뭐 각종 기사들이나 여론 총재들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그 어제 발표된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5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지난주 대비해서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이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한 163
3.4만 건 발표되면서 컨센서스가 175만 건, 지난주가 169.7만 건이었는데 대비해서 이 청구 건수 누적도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은 여전히 너무 강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1번, 2번 같이 추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 3번으로는 그 노동통계국 이쪽에서 어제 또 새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런 거를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 보시면은 박스 쳐놓은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MOM으로는 0.4% 올랐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MOM으로 0.4% 오르면서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또 올랐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래에서는 YOY입니다. YOY 기준으로는 1.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쪽에서는 여전히 좀 강력한 상황인데 일단 YOY로는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가 이제 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여전히 계속 좀 강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뭐 여론 총재들의 발언이나 뉴스 기사들이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CPI 발표 직후에 기사를 냈습니다. 2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데 뭐 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까지는 뭐 타임렉이 있을 거다.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 페드는 불필요한 침체 그리고 노동시장의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같이 냈습니다. 뭐 거의 이 티머러버스 기자 얘기대로 이때까지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2월 FOMC에서도 25bp 인상할 거고 페드 와치에서도 거의 뭐 90% 확률로 25bp 인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계속 매파적이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어제 어점도표의 금리 인상 전망인 5.1%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제적 통화 정책은 잘 작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올해 금리 인상을 질질 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70년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는 통화 정책을 과잉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월달 FOMC에서 25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기준금리 5% 이상 훨씬 높게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금리를 올린 뒤에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좀 이분 말씀은 이번 2월달에 25bp 인상을 하되 뭐 굳이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원 총재는 지난 3개월간 인플레 수치는 옳은 방향성을 보여주며 지난해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간값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금리를 계속 높여야 한다.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약간 중립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데이터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중간값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금리는 높여야 되는데 신중하게 정책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어제 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기업들 동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래에서 특징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TSM ADR인데 6.4% 올랐습니다. 회계연도 22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이 6,225억 대만 달러로 컨센을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2,959억 대만 달러로 컨센을 상회하면서 YY로 78% 증가를 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 판매로 매출은 둔화했지만 수익성은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한 167억에서 175억 달러 제시를 하면서 컨센은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자본 지출은 32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 제시를 하면서 작년과 약간 낮은 수준 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CEO는 반도체 사이클 올해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IDC에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22년도 4분기, 지난해 4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이 YY로 한 29%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1990년대 중반 출하량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쪽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 바닥을 친다라고 TSM 이 CEO가 얘기를 했는데 예. IDC 이쪽에서도 출하량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참 좀 부럽다 그죠? 네.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쇼크가 난 거에 반해서 네, 어떻게 YOY로 78%나 증가하는 그런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뭐 계속 좋아요 보니까. 네,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게 9.7% 올랐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1월 26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가이던스보다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시면 EPS를 기존에 0.5에서 0.7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1.12에서 1.17로 올렸고요. 매출 증가율도 기존에 11%에서 13%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16에서 17%로 상향 조정을 했고 마일당 좌석 매출도 기존에 18%에서 20%였는데 이번에 또 24%로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OPM 영업이익률도 5.5에서 7.5 제시를 했다가 어제 10.25에서 10.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이던스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한 18개월 동안 75억 달러의 부채를 감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25년까지 150억 달러 부채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한 50%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뭐 항공주들 델타도 3.7%,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한 2.8%,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한 7.5% 일제히 상승을 했고 칸이 그 크루즈 쪽에 뭐 알실도 한 5.5%,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한 5.3% 오르면서 이런 리오프닝 종목들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좀 헷갈리네. 좀 그죠? 있었었는데요. 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억합니다. 예. 은근 항공주 이런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섹터이고 산업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코로나 때 워런 버핏이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것들 밑에서 바닥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나중에 언제 항공주를 다시 사시나 봤더니 델타 에어라인이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또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TSMC,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둘 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루시드도 한 4.8%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일단 분기 연간량 생산량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4분기 3,493대를 생산하면서 QOQ로 53%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 대수는 1,932대로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생산량은 7,180대로 인도 대수는 4,369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이던스가 6,000대에서 7,000대였는데 이를 상회를 했고요. 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4,000대 이상의 예약 건수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 정부는 향후 최대 10년 동안 10만 대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루시드 실적 발표는 2월 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루시드의 차량을 향후 10만 대나 구입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합의했나 예. 보네요. 여기- 차가 좋은가요? 엄청 럭셔리 차로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막 1, 2억 되는 뭐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차 자체가 되게 비싼 럭셔리 카 위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최대 주주가 그 사우디 국부 펀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예, 또 10년 동안 10만 대 차량 이렇게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찾아봤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제가 좀 헷갈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있으시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트코인 ETF, BITO도 한 8.7%, 그리고 관련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 7.9%, 코인베스도 한 8.6% 이렇게 올랐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그냥 간단하게만 코멘트 드리는데 어제 또 일제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 1.2%, 솔라 H 테크놀로지 2.4%, 썬런 4%, 뭐 어레이 테크놀로지 한 2.2% 이렇게 오르면서 코인 관련 종목들, 태양광 관련 종목들 이쪽에서도 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밤에 또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컨센서스가 60.7%, 지난달이 59.7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1월달 예비치이기 때문에 또 2월 되면 다시 한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 컨센서스가 4.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4.4%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는 2.9%로 여전히 지난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에 59.7이었는데 컨센이 60.7로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밤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또 걱정을 했던 CPI가 컨센대로 발표했고 시장은 개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들어오면서 약간 스마트마니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싼 주식을 누가 먼저 또 잡아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도 우리 시장에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